경기도 양평에 사는 76세 이만자 씨는 요즘 매일 밤이 괴롭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젊은 시절엔 가게도 하고 자식도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늙고 나니 남은 건 조용한 집과 꺼진 전화기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미루지만 더 무서운 건 아파도 누구에게 말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돈보다 무서운 5가지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댓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혜를 써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첫 번째는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나 방금 한 말을 또 한 거야? 이런 말을 하루 한 번 이상 하고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내 자신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세탁기 안에 지갑을 숨겨두고 물을 끓인 채 외출해 집안이 타버릴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식들이 한두 번은 웃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반복되는 순간 그들은 불안과 짜증이 섞인 눈빛으로 말합니다. 엄마, 이제 좀 이상한 거 아냐? 그때부터입니다. 자존심은 무너지고 의심은 깊어집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그런데 난 왜 잘 모르겠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는 공포. 그것이 바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심받는 자신을 방어하다 결국 감정이 터지고 가깝던 가족과도 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은 그 전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지력은 망가졌는데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치매 초기 노인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그 치명적인 함정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정혜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한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책을 즐겨 읽고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3번씩 하거나 이미 입었던 옷을 다시 빨래통에 넣는 행동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엄마가 좀 깜빡하네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에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급기야는 이틀 전 나눈 대화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 채 너희는 왜 나를 속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나는 멀쩡하다고 주장하며 약물 복용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약을 몰래 버리거나 식사를 2번 하면서도 기억을 못하고 급기야 이웃집을 자기 집이라며 문을 두드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박 씨는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교사야. 내가 왜 거기 들어가야 하니? 이 말은 그녀의 현재와 과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갈 뿐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노년기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 뇌의 일부를 갉아먹고 들어옵니다. 무서운 건 치매를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기억력을 믿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상태를 부정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치매는 방치가 치욕을 부릅니다.
인정은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두 번째는 몸이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그 아픈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냉장고 안에 남은 두 조각의 반찬보다 38도까지 치솟는 열을 식혀줄 물 한 잔. 건넬 손이 더 절박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돈은 모았지만 함께 병원에 가줄 사람이 없어. 진료도 포기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고 배우자는 이미 떠난 자리에서 몸이 아프다는 건 세상에서 혼자라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있다면 그건 고통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아파도 걱정 없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내 기침에 놀라 뛰어와줄 손길은 살 수 없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는 순간 돈보다 간절한 건 따뜻한 손 하나입니다. 그러니 늙어서 가장 두려운 건 빈 통장보다 병든 몸에 기대어 울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은 통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와 응급실 대기실엔 그 진실이 가득합니다. 다음은 그중 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2세 최순희 씨는 자녀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갑작스레 고열이 올라와 119를 부를까 했지만 혹시나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참고 버텼다고 합니다. 입술은 푸르게 질리고 몸은 덜덜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그녀는 전화기만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눌렀다가 내가 민폐가 되면 어쩌지? 결국 밤새 혼자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하며 38.9도의 열을 버텼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쓰러져 있는 그녀를 찾은 건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겨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폐렴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최 씨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너무 늦게 와도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 견디는 거 익숙하거든. 이 말을 들은 막내딸은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퇴원한 뒤에도 간병인은 며칠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다시 혼자였습니다. 식은 죽 한 그릇 데워 먹는 것도, 기침을 한 뒤 따뜻한 물을 찾는 것도 모두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다시 고열이 올까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잤다고 합니다. 이제는 감기보다 혼자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플 때 누가 당신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혼자라는 두려움에 대비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더 무서운 건 그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두 번째는 몸이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 마음 둘 사람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세 번째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은 사람을 의심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너무 믿어서 망가집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사람 가릴 여유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으면 외로움이 약점을 만들어주고 그 약점은 사람을 판별하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잠깐의 친절에 지갑을 맡기고 몇 번의 방문에 통장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 신뢰를 받아간 사람들이 결국 나를 이용하고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이유입니다. 배신당한 기억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전부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경계가 습관이 되고 경계는 고립이 됩니다. 결국 누구도 못 믿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피하게 되며 외로움 속에 갇혀갑니다. 돈이 없어도 친구와 정 붙일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는 마음,
이건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재산이 바닥나는 건 다시 채울 수 있어도 마음이 무너진 노인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윤동석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입니다. 윤동석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이웃과도 큰 교류가 없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60대 여성과 말이 통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국을 나눠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윤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옆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윤 씨의 연금을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통장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동안의 정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윤 씨는 경찰서에서 본인 계좌의 이체 기록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에게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바보였네요. 다시는 누구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윤 씨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 상담 요청도 거절하고 아파트 주민이 말을 걸어도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게 된 그는 다시는 따뜻한 정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으면 다 가져가고 안 믿으면 혼자 남는 세상이야. 늙어 돈 없는 건 고생입니다. 하지만 늙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건 고립이고 파멸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끊깁니다. 심지어는 자식의 말도 의심하고 의사의 설명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 목소리가 귀찮게 들리고 누구의 손길도 거슬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세 번째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 내 마음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면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경계가 아닌 기준을 세워야 하고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신뢰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뤄야 할 대상입니다. 그걸 모르면 결국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파산입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네 번째는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입니다. 전화할 때 자식 목소리가 짧아지고 말끝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엄마, 지금 바빠. 아빠, 다음에 얘기해. 그 말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부담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혹시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때부터 부모는 말을 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참고 도와달라는 말은 더더욱 못합니다. 눈치 보기. 그게 노년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자식을 배려해 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배려가 폭정으로 바뀝니다. 얘네도 힘드니까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결국엔 손주를 볼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플 때도 그냥 참고 낫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인생이 뒤바뀝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에게 권위가 있었던 부모가 늙어서 자식에게 허락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말끝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미안하다는 말이 붙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부담 안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게 됩니다. 그 모든 행동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돈이 없다는 죄책감. 내가 해준 게 뭐 있냐? 애들 키우느라 돈도 제대로 못 모았는데? 그런 마음이 자식을 주인으로 자신을 세입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남 진해에 사는 75세 문정희 씨는 몇 년 전부터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주도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서로 도우며 잘 지내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문 씨는 항상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에서 TV 소리가 크다. 냉장고 정리를 왜 맘대로 하냐. 손주 간식은 미리 물어보고 줘야지. 이런 말을 하루 건너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문 씨는 자신이 그 집의 식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3번 밥을 차리면서도 눈치를 받고 외출할 때도 언제 들어오냐는 딸의 말에 스스로 죄를 지은 듯 위축됐습니다. 그녀가 딸 몰래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그래도 얘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는데 이젠 내가 뭔 말만 해도 싫어하네.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을 텐데.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과 함께 살면서 그 죄 아닌 죄가 자식에게도 전염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자식도 부모를 감정의 짐으로 느끼고 부모는 더 움츠러듭니다. 그렇게 시작된 눈치 보기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자체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자식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잃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지도 못하고 아픈 몸을 참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결국 부모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눈치만 보는 조심스러운 하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네 번째는 자식 앞에서 입조차 함부로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그 초라한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누군가의 허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만큼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기죽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너를 키운 건 너 눈치 보려고가 아니야. 이 말 한마디의 자존심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5번째는 죽을 용기는 없지만 더 살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문득 깼는데 새벽 3시입니다. 창밖은 캄캄하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TV도 꺼졌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고 누울 자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청해 보지만 눈은 말똥말똥 뜨여 있고 머릿속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렇다고 당장 죽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살고 싶은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노년 우울증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은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은 말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 수치가 좋다고 해도 마음이 죽어 있으면 이미 반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를 생존하듯 버티고 그냥 날짜를 채워나갈 뿐 그 어떤 기대도 설렘도 없습니다. 생일, 기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명절, 더 고독해지는 날입니다.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서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처음엔 약간 우울한 날이 많아지고 점점 입맛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연락을 끊게 됩니다. 거울을 안 보게 되고 머리카락은 빗지 않고 옷차림도 대충이 됩니다.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김혜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고 연락은 드문드문 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혼자 여행도 다니고 시장도 다니며 생활에 활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끊기자 급속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기세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요. 요즘은 귀찮아서 하루 한 끼 정도.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그냥 배고픈 줄도 모르겠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인가요? 그녀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상담과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싶어요. 노인은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병원도 다니고 거동도 하고
하루 일과도 나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안에서 살 의지가 사라지는 침묵의 병이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준 보약을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이걸 왜 먹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노인 고독사 소식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하는 체념이 따라옵니다. 이런 감정의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하겠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지.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늙어 돈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다섯 번째는 살고 싶은 의지조차 사라지는 무기력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외롭게 말없이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공간에서 보내다 보면 자연스레 그렇게 무너집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생각이 깊어질 때 인간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지금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내 목소리를 기다리는 고양이 한 마리,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충분합니다. 노년은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누가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남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작은 이유 하나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무기력의 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기대 하나를 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라면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어 외면당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치매가 와도 모른 채 스스로를 망각하고 죽고 싶진 않지만 더 살고 싶지도 않은 무기력 속에서 삶을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돈보다 더 두려운 6가지의 본질입니다. 예방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신체 건강보다 정서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주체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무조건 사람을 멀리하거나 기대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기준을 세워 관계를 다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혼자 사는 연습과 혼자서도 기쁜 삶을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의존하지 않되 고립되지 않는 삶. 그것이 결국 노년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해외에서도 많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써주시기 바랍니다.